안녕하세요. 주식올림픽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파월의 신중한 발언을 좀 확인을 하면서 하락세를 가져갔는데 이와 동조화되면서 오늘장에서 국내 증시 역시나 약세 흐름 가져갔죠.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40% 하락하면서 3,472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1.29% 하락한 86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도 국내 증시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좀 확인해 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땐 V자 모양을 펼치면서 이 정오를 기점으로 그래도 낙폭을 축소하려는 움직임 가져갔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정오를 기점으로 3,442포인트까지도 저점 형성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51선까지도 터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오늘장에서 좀 외국인의 매도 스탠스가 나왔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2,400억 원 가까이 팔자세를 외쳤고요. 기관과 개인이 특히나 기관이 오늘장에서 물량을 담아내주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두 주체가 물량을 덜어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기존의 주도주였던 조선, 방산, 원전주들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여기다가 테마 주격으로 양자 암호 테마도 오늘장에서 부각을 받았는데 양자 암호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나온 소식에 좀 힘을 입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의 아이온큐에서 지금 이 양자 인터넷 관련된 이정표 달성에 대해서 발표를 하자 오늘장에서 양자 암호 테마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특히나 라닉스가 오늘장에서 큰 폭의 시세를 내줬죠. 29.78% 상한가로 기록을 했습니다. 라닉스 같은 경우에 양자 보안칩 시제품 공급 테스트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장에서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줬고요. 이외에 아이윈플러스, ICTK가 또 상승 흐름을 가져가면서 마무리를 쳤습니다. 반면에 오늘장에서 증권주, 지주사주들은 하락세를 가져갔습니다. 시장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 이르면 이번 달 내에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됐는데 이 보도에 따르면 이뤄도 11월 그리고 늦으면 내년 초에 또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 나오면서 좀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됐죠. 특히나 오늘 하락한 종목을 보시면 지주사 비율이 이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빨간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장에서 방산주들이 시세를 다시금 또 보이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5% 넘게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장에서 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내에서는 1위부터 5위 모두 다 파란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제약 바이오 대형주들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알테오즈는 3.6% 하락세 가져가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로 BM 2.9%, 에코프로는 1.91%, 펩트론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많이 빠졌습니다. 6.49% 하락으로 현 시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한미글로벌이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역시나 원전주들 부각을 받으면서 한미글로벌 8% 넘게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외에는 MNC솔루션, 삼성공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내에선 심택이 가장 큰 폭으로 또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12% 넘게, 이외에는 포스코엠텍, 비츠로셀, TSC, 우양HC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올림픽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밖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 우리 시장도 어떻게 보면 좀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는 낙폭을 좀 줄이려는 모습 보여졌는데 과연 이럴 때는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지 오늘 또한 시장에 대한 전략 확실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현성찬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밖에 비도 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알찬 이 투자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알려주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오셨는데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드린 이제 중대형 우량주들이 상당히 좀 기염을 토하는 그런 흐름을 갖다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뭐 일단 시가총액 몇 조짜리 종목들이 뭐 순식간에 뭐 50% 오르고 또 2배, 3배 오르고 그런 흐름 갖다 많이 보여드렸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계좌를 갖다 계속 꾸준히 불리는 그런 일이라는 것 갖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저한테 이제 주식을 배우는 분이 정말 그 끝까지 가는구나 뭐 그런 얘기를 갖다 하시던데 오늘 이제 그 SK 스퀘어, SK 하이닉스를 이제 좀 이제 마지막 한 30-40% 남은 거를 이제 또 고가에 또 이제 매도를 갖다가 이제 하면서 지난주 후반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제 원전 그리고 이제 조선 방산 그런 쪽으로 포트를 갖다가 변화를 시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좌가 오늘 시장에 사실 뭐 장중 한때 이제 뭐 거의 30포인트를 넘어서 4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고 막판에는 좀 만회를 했지만 근데 이게 보니까 종목들이 거의 뭐 계좌의 어떤 사이즈가 줄질 않죠. 그러니까 이제 포트폴리오를 잘 짜면 이렇게 사실 뭐 한 발 조금만 더 빨리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계좌가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계단식 계좌 상승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한번 원금의 2배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노후 자금을 한 10배까지 가져가는 그런 자산 관리를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하고 함께 하시면 지금 이제 사실 추석이 바로 또 이제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10월 추석 그때부터 해가지고 또 이제 어디로 가야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지 계좌가 다치지 않고 또 10월에도 놀라운 상승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계속 고민 중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제 방송을 함께 보시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있어서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 남들보다 먼저 시장을 좀 앞당겨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명 선취매 관점으로 시장을 봐야지만 우리가 시장이 좀 어떻게 보면 저점에서 잡았다가 고점에서 좀 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남들보다 앞서서 시장을 보는 거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조선, 방산, 원전 다시금 봐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오늘 시장 반도체주들의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이 수급이 기존의 주도주였던 조방원으로 좀 옮겨가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전문가님의 이 전략은 남들보다 앞서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딱딱딱딱 맞춰서 어떻게 보면 계좌를 꾸준하게 계단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나도 한번 내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남들보다 한 발, 2발 앞서서 시장을 한번 보고 싶다. 나도 시장에서 주목받는 그런 종목들 미리 공략해 본 다음에 한번 큰 폭의 상승까지도 누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계좌 관리 노하우부터 또 어떤 식으로 종목을 담아봐야 될지까지도 확실하게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가지의 방법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3글자 보내주셔도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나도 한번 주도주에 대한 타이밍들 특히나 남들 다 알고 나도 다 아는 이렇게 잘 알려진 중대형주, 우량주 위주로 투자를 해보는데 빠르게 한번 상승의 타이밍을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거래한 종목 위주로 10종목이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오늘 거래대금 2위 종목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원전주는 어떻게 보면 죽을 기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미래 그 성장 그쵸? 부분이 한참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도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한참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계속적으로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제 엊그제 사실 저한테 뭐 좀 컨설팅을 받으시는 분들께는 그 원자력 쪽을 한 이틀 전에 좀 매수를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쨌건 좀 시그널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자력 쪽을 좀 담았는데 지금 이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6% 정도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오늘 되게 좀 의미 있는 뉴스들이 나왔어요. 두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유엔 뉴욕에서 이제 그 유엔 총회 참석을 하면서 이제 체코 대통령과 함께 이제 두코빈이 그 원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원전에 대해서 협력을 늘려가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거대 빅테크 이제 아마존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이제 그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SMR 부분을 갖다가 시찰하기 위해서 내한을 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둘 다 어떻게 보면 꽤 큰 건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 아직 실현된 건 없지만 사실 체코 원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체코가 왜 체코에다가 정말 계속 오랫동안 공을 들인 왜 프랑스와 거래를 하지 않고 왜 두산 에너빌리티와 계약을 체결했는지 그리고 심지어 이제 미국의 빅테크 아마존까지 왜 두산 에너빌리티의 SMR 부분에 시차를 오고 했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시간 남아서 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또 그리고 아마존에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하고 있다는 건 결국 이제 SMR이 어떻게 보면은 빅테크 쪽에서는 대안이 될 수 있겠죠. 빅테크 기업에서 아무래도 이제 대형 원전을 갖다가 뭐 1기가, 2기가짜리 그런 거를 갖다가 짓기는 어려울 거고 또 이제 친환경적인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SMR 부분을 갖다가 늘리려고 하는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언뜻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라방에서 알테오젠과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여러 번 비교를 해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알테오젠이 왜 어제 오늘 왜 약세를 보였는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을 우리가 왜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오늘 외국에서 들려온 그런 두 개의 그런 어떤 희망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또 지난 7월 초에 7월 뭐 1일, 2일 그때인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길면 3개월 정도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한 2주 전부터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 임박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이 체코의 대통령과 원전 관련된 논의를 한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마존과의 또 이 원전 기술력 점검이라는 그런 소식까지도 부각이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사실 우리 전문가님께서 한 7월, 8월 달에도 여러분들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박스권에서 어떻게 보면 횡보세를 보일 수 있다라면서 여러분들께 기간적인 이렇게 횡보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제는 그 횡보의 끝이 좀 보인다. 지금부터 좀 주목을 해야 될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부터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장중에 이 종목 공략을 언제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께서는 정말 이 종목에 대한 타이밍, 이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을 여러분들께 정말로 기가 막히게 제시를 해드립니다. 사실 3주 전에 저희가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현 시점부터 주목을 해봐야 될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주 동안의 주가가 무려 38% 넘게 상승세를 가져갔고요.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사이나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다,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기간 동안에 무려 59%, 거진 60% 가까운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나도 시장 내에서 대형주들 내가 아는 그리고 누구나 아는 그런 종목들의 기가 막힌 타이밍을 한번 맞춰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낙주 수익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타이밍 제시해 드리고 있거든요.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낙주 매매라든지 혹은 종목에 대한 이런 이 전략까지도 세워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세 글자 보내주셔도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나도 한번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현 시점부터 두산노빌리티 집중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언제 공략하는지 한번 장중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내일장부터 이런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들 상세하게 세워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왼편 QR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강의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의 계좌를 상위 0.1%의 자산가로 만들어드릴 현성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 전문가님에 있어서 이 계좌 관리 노하우를 좀 배우고 싶은 것 같습니다. 템베거 계좌 사실 말로는 쉽지만 이걸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템베거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계좌의 수익을 내기 시작해야겠죠. 그쵸. 근데 이제 템베거라고 그러면 일단 10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뭐 내가 노후 자금을 갖다가 한 1억 정도 이제 모았는데 그거를 10억을 만들 수 있다고? 그게 말이 돼? 라고 이제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예를 들어서 한 내가 그러면 6개월에 한 20% 정도로 갖다가 내는 거를 목표로 하면 어떨까라고 하면 시간의 문제겠죠.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시간이 더 걸리느냐, 덜 걸리느냐 그런 차이일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결국은 이제 리스크 관리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결국은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일단 계좌를 갖다가 관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리스크 관리. 그리고 두 번째는 되게 공격적인 투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집중 투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주식을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뭐 할 때는 좀 하고 또 아니면 또 손절하고 또 벌다가 또 손절하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계좌가 사실 그게 글쎄요 아마 잘 계획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뒤에서 제가 그런 걸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리스크 관리를 갖다가 완벽하게 한다고 그래서 되게 보수적으로 투자하거나 그러면 사실 계좌 자체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어렵겠죠. 그리고 세 번째 아무리 그래도 뭐 종목이 막 진짜 백화점처럼 가지고 있으면 계좌가 탄력적인 수익이 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 인공지능에 한번 이제 그런 걸 물어봤어요. 미국 월스트리트의 그런 그 펀드 매니저들의 30년 정도 평균 수익률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라고 물어보니까 약 9% 정도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수익률 9%. 사실 미국 증시가 되게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연수익률 9%밖에 못 낸다고 그래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펀드 안에 종목이 100개, 200개, 300개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수보다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중 투자, 그리고 공격 투자, 그리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 그게 결국은 제일 핵심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제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그거예요. 뭐 이제 뭐 과거가 아니고 이제 지금 10월, 그리고 11월, 12월, 마지막 남은 이제 4분기, 그리고 가까이에는 바로 이제 앞에 있는 추석 전후, 그리고 추석 후, 그때 뭐가 과연 주도주일까? 그게 결국은 제일 지금 제 가장 큰 관심사예요. 그래서 정말 시장을 갖다가 되게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그거겠죠. 뭐 첫 번째, 뭐 반바지,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 바이오 그런 쪽일 거고, 오늘은 이제 반도체는 그래도 좀 낙폭을 좀 제한했는데 바이오가 오늘 급락했죠, 그렇죠? 특히 이제 뭐 비만 치료제 쪽은 아주 정말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알테오젠도 그렇고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반대편에는 이제 조방원 쪽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꾸준히 지금 실적과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쪽이 있고, 물론 뭐 원자력 쪽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K 파워 있지 않습니까? K 뷰티 또 이제 뭐 그런 쪽. 그래서 이제 그런 쪽 결국 세 가지가 맞물려 가면서 시장을 갖다가 주도해 가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도대체 우리가 뭘 봐야 될까? 여기서 뭐 제가 여러분들께 뭐 시가총액 몇 조짜리 갖다가 제가 여기서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한 5일 내에 갑자기 50% 급등하고 또 뭐 한두 달 내에 막 2배, 3배 오르고 그런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9월 5일에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일주일에 2번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뭐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9월 5일에 말씀드린 종목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한 5% 이상 급등을 한 것도 그렇지만 이제 저한테 주식을 뭐 컨설팅 받으시는 분들은 뭐 80만 원, 80만 원 이하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냥 계속 가져가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참 매수 기회를 잘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안 떨구고 있죠. 근데 지금 흐름이 어떻습니까? 100만 원을 갖다가 지금 차근차근 지금 다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저한테 몇 분이 이제 물어보셨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정말 사고 싶은데 사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 이하 이상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오늘 또한 5%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진짜 삼양식품처럼 아마 이제 어느 순간 100만 원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대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롯데 관광개발도 제가 이제 목표가를 갖다 2만 원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이 종목을 투자하신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할까요? 그러고 이제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제가 2만 원이면 일단 목표에 왔다. 그리고 신고가에 들어가긴 했지만 일단 처음 음봉이 보이면 차익 실현하는 게 낫다 그랬는데 어제 음봉이 살짝 나오고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렇죠? 오늘 한 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마지막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10월 증시에 대해서 이런 어떤 뭐 중국 관련이나 또 이제 에이펙이라는 또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될 때 우리가 어떤 업종을 봐야 될까? 좀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하이닉스는 제가 이제 저한테 주식을 배우시는 분들이 한 4,000분 정도 되시는데 제가 공개 추천을 했죠, 그렇죠? 바로 이때 했습니다. 26만 원에서. 근데 하이닉스를 갖다가 내가 이때 투자했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계좌를 갖다가 저는 목표를 드리는데 6개월에 2배는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그렇게 목표를 드리죠, 그렇죠? 6개월에 2배. 야, 그게 과연 가능해? 만약 6개월에 2배가 가능하다면 진짜 노후자금을 10배거를 만드는 게 불과 이제 한 2년이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6개월에 2배 그랬을 때 처음에는 막 이제 좀 이렇게 그냥 허황된 얘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그거를 좀 실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그 목표를 갖다 달성하는 분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되게 좀 진지해졌어요, 이제. 주도주 플레이는 이런 겁니다. 주도주 플레이는. 자, 제가 이제
하이닉스도 그렇지만 SK 스퀘어를 갖다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게 더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를 갖다 매수하는 시점에 SK 스퀘어도 매수를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26만 원, SK 스퀘어는 14만 원. 그래서 지금 이제 하이닉스는 뭐 35%, 38% 오르고 SK 스퀘어는 거의 60%가 올랐죠. 그렇죠? 제가 이제 뭐 지난주부터 말씀드리는 게 SK 스퀘어를 한 3, 40% 정도는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20만 5천 원 정도에 또 이제 일부를 매도하고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을 오늘 이제 또 매도 또 신호가 나갔습니다. 얼마에 나갔느냐? 22만 5천 원부터 23만 원에 나갔죠. 근데 이제 딱 찍고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는 장 초반 계속 약세였지만 SK 스퀘어는 한 2, 3% 오르다가 빠진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뭐 매도가 뭐 마지막이 안 됐다고 그래서 아쉬울 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반도체가 조금은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그 뭐 마지막 자락에 또 이제 어쨌거나 고점에 매도를 갖다가 하려고 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하이닉스를 나 샀어. 하이닉스 이번에 샀어. 그런데 만약에 한 이 정도에서 만약에 매도를 갖다 팔고 나왔다면 그런 사람도 많죠. 그렇죠? 특히 막 단타하는 분들 어떻습니까? 여기서 요만큼은 팔고 나와요. 근데 이게 글쎄요.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을 갖다가 한다 그러면 만약에 SK 스퀘어나 하이닉스를 갖다가 만약에 이렇게 초입에 만약에 매도를 갖다가 싹 다 해버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계속 그냥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걸 왜 다 팔았을까? 내가 이걸 왜 매도하고 그리고 엄한 데 가가지고 고생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물론 이제 SK 스퀘어나 하이닉스를 갖다가 정말로 막 계좌에서 막 30%, 50%, 70%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게 60%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계좌에서 일부가 있더라도 계좌 수익률을 갖다가 끌어올리는데 거의 전적으로 전부를 다 합니다. 이번 시장에서 사실 지수가 거의 한 10% 오르는 동안에 오른 거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예요. 그렇죠? 나머지는 뭐 알테오진이 조금 오르다가 오늘 또 뭐 하락하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지수보다 못 오른 종목이 태반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주도주를 뭐가 주도주인 줄 알아야지 마지막까지 가져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속 끝까지 가져가면서 내 계좌를 갖다가 계속 불리는 거 그런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노후 자금으로 이제 뭐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런 이게 제가 이제 아주 어릴 때 이 게임을 갖다가 해본 적이 있는데 아마 이제 이 게임을 갖다가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 뱀 주사위 놀이죠, 그렇죠? 이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뭐 어떤 때는 뭐 잘 가다가 또 쭉 미끄러지고 잘 가다가 쭉 미끄러지고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혹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계좌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수익률이 들쑥날쑥하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투자 방법이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고 여러분의 투자가 이렇다 그러면은 노후 자금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여러분 불안해서 어떻게 좀 여유를 즐길 수 있겠습니까? 계속 주식만 봐야죠, 그렇죠? 네,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자, 이제 저한테 뭐 컨설팅 받으시는 분이 뭐 이렇게 하나 보내주셨는데 이게 그거예요. 한 2배 났어요. 한 4개월 보름 정도에. 그랬는데 월 단위로 마이너스가 한 번도 없습니다. 월 단위로 마이너스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계속 계좌가 어쨌든 계속 우상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나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보유 종목들이 좀 빠지면은 또 흔들리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좋은 종목들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좋은 섹터의 성장주로 포트폴리오를 짜두면 시장이 흔들려도 계좌가 전체 총액은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간, 뭐 일정 기간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단위로 끊어보면은 마이너스가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래서 저한테 컨설팅 받으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를 제가 봐도 되게 그냥 좀 여유롭게 하세요. 편하게. 뭐 주식 사두고 뭐 골프 치러 가시거나 사우나 가시거나 네. 뭐 그래도 사실 뭐 전혀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뭐 아침에 한 1시간 반 그 정도에 끝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가 말 그대로 진짜 이런 불장난을 갖다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가장 필수적인 게 주도주예요, 주도주. 이렇게 지금 수익률이 아주 엄청나게 난 분도 간단해요. 내용을 보면은
5월, 6월 달에 원전 관련주, 한전기술이나 두산에너빌리티가 있었느냐 계좌에 올인했느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7, 8월 달에는 뭐 하나오션이나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아니면 하나그룹주 그런 게 있었느냐. 그리고 지금은 최근에는 반도체가 있었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만 잘 타고 가면 주도주만 잘 타고 가면 계좌가 여러분 진짜 이렇게 막 우상향을 갖다가 축축하는 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펩트론이 뭐 제가 말씀드리고 한 석 달 만에 3배가 올랐죠, 그렇죠? 네, 시가총액 2조에서 뭐 8조 막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타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풍산 같은 경우에도 뭐 4일 만에 40%, 그리고 한 달 만에 2배. LIG 넥스원도 2달 만에 2배, 그리고 3개월에 거의 3배. 네, 이렇게. 근데 지금 보시는 종목들이 다 시가총액 막 10조, 5조, 15조, 20조, 하나오션은 뭐 40조 그런 회사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한전기술도 지금 뭐 한 달 만에 2배 올랐죠, 그렇죠? 6만 원에서 네, 10여 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거 보시면 아마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 내가 굳이 뭐 모르는 주식을 할 필요가 있었나? 여러분들의 계좌를 갖다가 이렇게 보셨을 때 내가 어디서 계좌가 망가지나?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모르는 주식을 투자했을 때 계좌가 망가집니다. 아는 주식을, 내가 잘 아는 주식만 투자한다 그러면 설령 그중에 하나, 2개 정도가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가 충분히 이끌어가고, 그리고 잘못된 것도 언제든 복구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좌가 정말로 곤란해, 곤경에 빠지는 거는 내가 모르는 데 투자했을 때 곤경에 빠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대형주만 해도 충분하죠, 그렇죠? 네, 뭐 알테오젠도 제가 이렇게 뭐 신고가 들어갈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신고가 들어갔고, 뭐 삼성 엔지니어링도 많이 올랐고, 카카오도 그렇고, SK 이토닉스도 뭐 18,000원에서 3만 원을 갖다 돌파를 했었으니까 순식간에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주영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성공의 비결은 간단하다. 성공의 그런 어떤 원칙들, 그런 걸 갖다가 한 줄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실천하면 된다. 근데 저 역시도 제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한 줄의 그런 원칙, 손절 완벽한 좀 리스크 관리, 그리고 두 번째는 공격 투자, 집중 투자. 한 줄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단어로 치면 한 10글자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거를 실천하는 게 결국은 계좌를 2배, 4배 그렇게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가장 지름길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내 계좌를 2배, 3배, 10배까지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지름길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나도 한번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노하우를 압축해본 집약본을 한번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선물처럼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3글자 보내주시면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나도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처럼 계좌 관리를 좀 안정적으로 해보고 싶다. 나는 너무나도 매번 불나방처럼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내 계좌에 있어서는 늘 손실만 가득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그럴 때는 투자에 있어서 관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점도 바꿔보면서 우리 전문가님의 이 노하우 20년 넘는 증권가 노하우를 한번 온전히 흡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드신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예정이거든요. 차트와 수급 공략법 관련된 PDF 파일 오늘 또 교육방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하셔서 방송 끝난 이후에 또 교육방 내에 저희가 신청 가능한 링크를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이 노하우들도 모두 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우리 전문가님께 이 계좌 관리 노하우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지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이 불나방처럼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는 하는데 손실이 너무나도 많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의 이런 이 투자에 있어서 비법을 좀 배우고 싶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렇게 막 손절을 잘하고 네. 그리고 또 익절도 잘하고 이제 뭐 그런 사람한테 이제 컨설팅을 받은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1년 지나서 보니까 익절한 종목들은 다 익절을 했는데 계좌에 남아 있는 거는
손절을 못한 종목들만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좌가 이제 그런 종목들은 워낙 또 비싸게 사고 그래가지고 뭐 마이너스 막 40%, 50% 그런 종목들만 남아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계좌가 복구가 안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쨌건 뭐 가장 핵심은 뭐 리스크 관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뭐 목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진짜 뭐 6개월에 2배 혹은 뭐 1년에 2배가 될 수도 있고 1년 반에 2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것만 해도 사실 수익률이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1년에 만약에 계좌를 2배를 만들었다. 사실 그거는 뭐 아시다시피 그렇게 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2년에 2배를 냈다. 그러면 1년에 50%죠. 그렇죠? 그렇게 수익 내는 사람이 정말 손가락에 꼽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어려운 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이거예요. 그냥 리스크 관리. 그래서 이렇게 뭐 어쨌거나 그 목표를 갖다가 지금 6개월 내에 뭐 2배를 달성하신 분의 제가 이제 뭐 약간 인터뷰처럼 얘기를 갖다 해보면 뭐가 제일 그 핵심인 것 같냐. 그러면 다 똑같아요. 손절을 안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 그러니까 계속 계좌가 계속 돈을 갖다 벌기만 하는 거죠. 뭐 어떤 때에는 빨리, 어떤 때에는 좀 느리게 그렇게 계속 이렇게 벌기만 하니까 계좌가 이제 어느 순간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또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이제 그런 걸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파르게 상승할 때는 어땠냐 하면 여기 지금 보시면 가파르게 상승할 때는 한 달에 계좌 수익률이 한 40%, 50%막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는 분들이 뭐 어떻게 계좌가 한 달에 수익률이 40%, 50% 나오겠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 어떻습니까? 정말 무섭게 그렇게 튀어오르는 주식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가장 많은 매매는 결국 이랬어요. 우량주를 급등 전날에 매수하는 패턴이 제일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제 제가 매수하고 다음날 한정기술은 상한가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수하고 다음날 10%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뭐 시가총액 몇 조짜리를 갖다 매수했는데 다음날 상한가가 들어가고 다음날 막 10%, 15%가 올라요. 그러면 계좌 수익률 진짜 엄청나게 뛰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이런 매매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단타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뭐 초대형주로 단타를 하기 때문에 단타도 이렇게 막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초대형주의 단타는 어떠냐 하면 아침에 적기에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이렇게 한 2시간 지나 보면 한 2, 3% 오르고 2시간 지나 보면 또 한 2, 3% 오르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분 차트를 보면은 단타긴 단타인데 이게 그렇게 불안한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움직임이. 그리고 이렇게 손절하지 않을 자리에 주식을 사는 그런 그 패턴도 되게 많습니다.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잘 가다가 잘 가던 주식이 폭락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얼마 전에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유증 때문에 급락했을 때 그때 이제 그 다음 날 저도 매수를 갖다 했는데 좀 일찍 팔았죠, 그렇죠? 지금 보니까 거의 한 70%짜리 수익이 나는 거였었는데,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막 시가총액 몇 조짜리가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게 급락했는데 그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추세에 복귀해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오를 때, 그럴 때 보면은 늘 제가 그 매매에 참여를 갖다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주도주로 갖다가 마지막까지 가져가는 거.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SK 스퀘어도 지금 한 30-40% 물량을 가지고 계속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주도주를 잡으면 이렇게 한 번에 매도를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20% 차익 실현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많이 오르면 또 20% 차익 실현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가져갑니다. 어쨌든지. 그리고 이제 뭐 ETF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어쨌건 뭐 스윙 투자 관점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자산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수익률이 좀 부진하다. 이게 좀 생각보다 좀 더디게 움직인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비중을 확 실어가지고 잘 갈 수 있는 거로 또 확 엎어치는 거. 되게 공격적인 매매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지만 되게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집중 투자하는 거. 그런 부분도 제가 되게
즐겨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은 시장이 여러분들 좋지만 진짜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국장에 누가 투자하냐 네, 그런 게 되게 많았죠. 그렇죠?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했죠. 국장 복귀가 지능순이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1년 전에 시장이 이렇게 진짜 변동성이 심했을 때 뭐 계엄 때문에 막 국내 증시가 막 곤두박질 치고 트럼프 관세 행패 때문에 막 곤두박질 치고 그럴 때에도 저는 이렇게 계속 지금과 마찬가지로 집중 투자하고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손절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이 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심지어 이제 2,650에서 2,250까지 불과 한 달 만에 시장이 폭락했을 때에도 손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제 저는 선물 시장을 갖다가 저는 선물 투자를 갖다가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이 좀 약간 어떤 위험이 온다. 그런 걸 좀 미리미리 방어를 하는 편입니다. 이제 제 공부방에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도 1시 반 정도인가? 제가 이제 시장이 한번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추격 매수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근데 오늘 시장이 크게 출렁거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선물 시장을 보다 보면 그런 게 좀 보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기반이 된 상황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다 보면 계속 이렇게 계좌가 계단식으로 우상향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선호하시는 강남의 고가 아파트가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렇죠? 부동산 시장의 뭐 시세, 뭐 규제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강남의 고가 부동산이라고 그래도 여러분 뭐 6개월에 2배, 1년에 2배 오릅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주식 투자는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자산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리스크 관리가 수반이 잘 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아닐 거예요. 자, 일단 뭐 스윙 투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어쨌건 공부방에서 무료로 이런 자료들을 갖다가 제가 집필한 자료들을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도 알게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강의를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전문가님의 이런 노하우들, 기법들이 굉장히 많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드리고 싶지만 방송 시간이 지금 8분도 남지 않았거든요.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교육 자료까지도 선물처럼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께서는 20년 넘도록 증권가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그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험치에서 나오는 이런 투자적인 매매적인 스킬 자체가 남들과는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한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 노하우를 온전히 또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나도 한번 우리 전문가님의 노하우들을 공유받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3글자 보내주셔도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나도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처럼 한번 전문가님이 만드신 그런 파일을 가지고 현 시점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 낙주 매매라든지 수익 매매라든지 나도 말로는 많이 들어봤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좀 활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그래서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드신 차트와 수급 공략법 파일을 오늘 또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 교육방에 계시는 분들을 향해서만 드릴 예정이거든요. 자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왼편 QR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올림픽 종목을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에이펙도 있고 네. 그렇죠? 10월 달에 또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롯데 관광개발도 이제 좋은 타점을 5일 말씀드리지 만에 않았습니까? 무려 20% 넘게 그렇죠, 또 많이 급등세를 올랐죠. 가져갔잖아요. 네.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그 카지노의 원조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라다이스 어제 이제 큰 뉴스가 있었죠. 뭐냐면 그 인천 이제 그 하얏트 호텔을 갖다가 파라다이스가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파라다이스가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급락을 했어요. 이제 뭐 카지노 쪽 같은 경우가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일단 그 카지노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객실수겠죠, 객실수. 그래서 이제 파라다이스에서 그 인천 하얏트 호텔을 갖다가 인수한 거는 카지노 증설과 같은 거다라고 하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객실이 한 500개 됩니다. 한 520개 정도 되는 그런 그 하얏트 호텔인데 이 호텔은 이제 그 2,100억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2,100억이면 한 500개로 나눠보면 객실당 한 4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 정도면 아주 괜찮은 가격에 딜을 갖다가 한 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금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파라다이스가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워낙 그 이제 어떤 뭐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중국 무비자 또 이제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일본 관광객도 꾸준히 되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증설을 되게 좀 좋은 시각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당장 뭐 25년도 지금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죠. 갑자기 좀 슬퍼지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26년 지나고 27년이 되면은 이 그랜드 하얏트 이 부분을 인수한 게 실적에 온전히 잡히게 되는데, 그랬을 때 연간 이익이, 영업이익이 약 3천억 정도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3천억 정도면 지금 이제 25년 실적 대비해서 50% 정도 급증을 하는 그런 수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파라다이스의 시가총액이 얼마냐 하면 지금 이제 2조 초반대예요. 2조 뭐 1,000억, 2,000억 수준입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2조 초반대인 기업의 영업이익이 3천억 나고, 그리고 영업이익 성장률은 이렇게 막 50% 급증한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싸다. 우리가 결국 그런 부분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주식은 당장 내가 오늘 사서 내일 급등하고, 뭐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 주식은 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서로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업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 충분히 버티고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주식은 아파트 투자가 아닙니다. 올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물론 좀 급락했어요. 모양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좀 더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제가 이렇게 차트에서 선을 하나 그려드린 거는 뭐냐면 지금 약간은 신고가 영역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지지선이 사실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매수가도 일단 오늘 종가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투자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림픽 종목으로 파라다이스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파라다이스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까지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세 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또 동일하게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오늘장의 올림픽 종목인 파라다이스의 대응 전략도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전문가님의 이 노하우를 좀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우리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드신 또 20년 넘는 노하우의 집약본이라고 할 수 있는 차트와 수급 공략법 관련된 PDF 파일 선물처럼 드릴 예정입니다. 나도 한번 받아보면서 공부를 현 시점에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선물처럼 모두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왼편 QR 스캔하시고 차트와 수급 공략법 관련된 PDF 파일까지도 선물처럼 받아보시면서 10월 달까지도 늘 성공 투자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